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트 이야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보기 전에 코스피랑 S&P 500 지수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큰 시장 흐름을 이제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찮은 거랑은 이제 별개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의 시장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이런 큰 시장 흐름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최근 4일간의 캔들 모습입니다. 거의 도지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3월 9일이 이번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오늘 장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계속 도지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도지형을 볼 때는 방향성 탐색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니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크게 단기간에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또 막상 올라가자니 지난 흐름들을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4일간의 4일간의 흐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4일의 장대 음봉,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시장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횡보면 횡보고 상승이면 상승, 뭐 아니면 내려가면 하락이면 하락,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한 그런 방향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괜히 단타로 들어가도 지금은 거의 심리적인 요소로 움직이는 게 전부거든요. 갑자기 뭔가 겁먹을 만한 뭔가가 나오면은 또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그날 바로 그 겁먹을 만한 뭔가 건수가 해소가 되면 바로 또 그날 바로 또 올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난 4일간의 모습을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시드 머니가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기회비용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럴 때 굉장히 커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또 같이 보는 그 지표 세트를 또 보면은, 어쨌거나 이번 주 중에 단 한 번도 21선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어요. 주황 색깔이 21선인데, 이제 21선 어쨌든 제가 추세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그런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 주는 그걸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중에는 11선을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마감으로 봤을 때는 그 올린 거를 다 빼는 걸 넘어서서 시가 대비 더 내려오면서 이제 음봉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21선 아래에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미 3월 4일 이때 굉장히 강하게 21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밴드 하단,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조금 더 넓게 봐서 99일선까지는 그냥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요. 어쨌든 내일까지가 이제 주봉 마지막이니까
내일 과연 지금 내일이 되면 이제 11선하고 21선도 데드크로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또 어떻게 한번 좀 그려줄지 내일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S&P 500 지수. 자, 어쨌든 지금 차트 공부방에 다 올려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3월 10일이었죠. 이때 장중에는 99일선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였다가 그거를 또 있는 그대로 다 빼면서 또 이제 시가 대비 더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밴드 하단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보니까 정확히 지금 꼬리 보시면은 자 밴드 하단하고 꼬리하고 밑꼬리가 살짝 넘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밴드 하단도 터치한 모습을 보였고,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거는 몸통으로 아예 밴드 하단을 딱 터치한 채로 이제 마감하는 걸 이번에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한 번 더 희망 고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9일 이때처럼 이때도 분명히 잘 빠졌거든요. 잘 빠졌는데 그거를 이때는 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전쟁 이슈 때문에 뭐 이제 곧 끝나니 많이 이제 그런 좀 호재가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다 이제 말아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거나 차트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이러면서 다음 날도 올라가겠거니 해서 이게 지금 그 들어간 흔적들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쭉 빼면서 음봉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은 이 흐름에 맞춰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밴드 하단 터치만 꼬리로만 터치하고 그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11선을 넘어가는 척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넘어가는 척. 그러니까 장 중에는 분명히 넘어가겠죠. 넘어갔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3월 10일이랑 어제 11일이랑 장 중에는 넘어갈 것 같이 하면서 다시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음봉이 나오는 어쨌든 확실하게 음봉을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차라리 이제 접근하는 그런 무리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안 보일 건데 지금은 좀 많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히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 진행 중에 올라간다 해서 막 덩달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서 최대한 이제 시작을 했다 하면은 그만큼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마감 위주로 보면서 분명히 올라갔는데 막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쨌든 S&P 500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역대 그 오랜만에 올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역대 신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그래도 한 30%까지는 우습게 나가는데 아래 갭이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얼마 안 되죠. 그러면 30%까지가 본 게 이제 역대 하락률이었고 많게는 50% 하락까지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갭만 채운다 해도 50%가 안 됩니다. 30% 거의 늘상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 위에 갭이 26%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갭이 37%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슈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삼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페이 증권에 이제 5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우선 뭐 세부 내용은 코스피 종목이고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31위다. 자, 완전 최상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흐름 자체는 이제 코스피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이슈로서
이 종목만이 갖는 그런 특정 이슈로서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겠네라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 월봉 기준이고요. 이제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구간에서 갭이 생겼는지 이제 그 갭을 체크를 좀 먼저 해봤거든요. 했는데 역시나 코스피,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신고점을 달성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신고점을 달성했다가 꽤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인 다음에 다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제가 늘 하는 게 역대 신고점 대비 단기 저점까지 그 하락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종목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 왜 없냐 하면은 기본 전제 조건이 신고점 달성하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신고점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 그 전에 이 신고점 대비 다음 신고점 나오기 전까지 제일 아래인 부분, 그 부분까지의 이제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신고점을 이렇게 달성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신고점을 만들기 전이고 그 직전 단기 고점 세 번째로 낮은 이곳보다도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한다 하면은 이제 여기 신고점 전이었던 여기에서 여기까지 25%, 그다음에 여기가 신고점이니까 한 20%, 거의 통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런 조정 정도죠. 해봐야 이제 여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40% 나온 정도. 그래서 이런 정보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이제 갭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 종목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급등은 급락을 동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근데 그런 패턴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계속 쭉 상승만 바라오면서 올려줬죠. 이 올려준 거를 기간으로 봤을 때 올려준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하락을 이제 조정을 줬죠. 그러니까 보면은 신고점 대비해서 80%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은 급락을 동반하고 급락은 또 이렇게 급등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거를 쭉 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횡보를 거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아주 또 한 방향으로 꾸준히 급하게 올리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시면은 갭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을 일단 갖는 거에 매수를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둔 그런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이 급등은 급락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또 한번 80%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 하나를 보면은 일단 코스피의 큰 흐름과는 다르게 2007년도에 한번 신고점 달성했고 그리고 급하게 조정을 주면서 위에 갭을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오래된 거는 2007년도에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2026년 3월이죠.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거의 20년. 자, 계산이 맞죠? 2007년이고 2026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인데 일단 이 갭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급등이 나오면서 급락을 동반하기 전에 약간 찔러주는 이게 지금 월봉 차트니까 한번 찔러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 갭을 정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갭이 그만큼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아래에 있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5% 또는 한 26%, 어떻게 보면 그냥 상한가 한번 맞으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상승률이긴 한데, 어쨌든 20년 전에 이런 갭이 생긴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만들어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준 다음에 다음 텀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혹시나 이제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일단 단기간에 역시나 지금 급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난 역대, 만약에 여기 다시 급락이 나오기 전인 그냥 여기로 가정을 했을 때 80% 하락은 얼마나인지 보일 수 있고, 근데 실제 그렇게 80%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갭이 싹 정리가 되죠.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20년 된 위 갭이 있기 때문에 대략 여기 정도, 지금 보시면은 텀이 이렇게 그 갭이 좀 몰려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몰려 있고, 세 개 몰려 있고, 두 개 이렇게 몰려 있고, 두 개 몰려 있고, 이렇게 이런 몰려 있는 갭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이번 다음에 이제 먼저 내려왔다가 다음 올라가는, 왜냐면 어쨌든 이 종목은 코스피 31위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흘러가는 방향대로는 가기는 갈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또 31위,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중공업만이 갖는 그런 건수 있죠, 이슈, 그 특정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는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내려가는 흐름이랑 다르게 이 종목 혼자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코스피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다가도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코스피 따라갈 게 아닌데 하면서, 자 바로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건수가 없으면은 건수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로 올라가고 또는 내리고, 건수가 없으면 건수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내립니다. 자, 이 패턴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건수가 없으면 이런 거죠.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갭이 있으니까 20년 된 이 갭을 채우러 가기는 갈 건데, 이 와중에 이 갭을 채우러 갈 뭔가 건수가 있다고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근데 따져보면은 이 종목이랑 정말 연관이 있는 그런 건수로 인해서 아주 강하게 그냥 바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신고점 그냥 강하게 더 확실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막 건드린다 그러면은 한 이 세 개 아래 총 4개죠. 4개 있는, 특히 이 세 개에 몰려 있는 이 갭 정도는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염려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 담았다가 이 갭을 좀 채우는, 일단 이 순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나는 좀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다 이러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상한가 한 번도 안 되는 이런 상승률밖에 안 남았어요. 27%. 그러면은 비중을 뭐 좀 더 조절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일단 수익 한번 보고, 근데 바로 이 갭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신고점을 거의 달성한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이렇게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더 올라가는 거를 좀 더 보는, 이때부터는 더 떨어져도 이건 어차피 이미 일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런 이제 수량이 되는 거, 비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마이너스가 되든 더 플러스가 되면 되는 대로 더 냅두면서 이제 초과 수익을 또 얻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향에 맞게 그런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갭 그 역대 하락률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위에 갭이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등을 흐름을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복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또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하게 올랐죠. 거의 지금 11배 정도 오른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92%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자, 하락을 했는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한창 했을 때도 강조를 했던 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올린 거 다 뺐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 그냥 거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이 기업의 업종은 뭐고, 그 업종이 당시에 처했던 그런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보면은 그냥 마냥 거품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이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럼 그 배당을 먹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종목이고,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급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돈을 버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올린 걸 이렇게 다 뺐다, 그러면 그만큼의 거품이고, 그 거품이 꺼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다듬었죠. 다듬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갭을 만들었다는 거는 여기로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갭을 이렇게 쭉 만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갭이 여기에 쭉 또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많이 생겼는데 조정을 거치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고, 그러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아래 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이, 그래서 이제 급등은 급락을 동반한다, 또는 급락, 역시나 떨어질 때도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죠. 또 갭을 만들면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가 최근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갭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최대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내 투자 목적에 맞는 돈을 버는 그런 쪽에 목적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만 딱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은 이런저런 잡단, 물론 재무상태표 보는 거 좋습니다. 그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 또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면 배당 목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차트를 보는 것도, 만약에 올렸다가 여기서 횡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만큼이 이제 거품이었고, 횡보를 했으니까 또 이만큼, 그러면 아까 만약에 그 상승이 여기였다, 그러면은 하락이 여기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여기서 7배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7배는 또 어딘지, 자, 이런 식으로 딱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략적으로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차트를 보고 하는 거 지금 오늘 설명해서 보조지표 설명 이번에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 보는 게 진짜 전문가나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초보자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차트였구나, 이제 그런 걸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계속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는 여기 차트 공부방에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마감한 내역에 대해서 또 캡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간단한 저희 멘트를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또 제가 계속 매일 그 매매 일지도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수익만 보는 게 손실 난 거 빼놓고 수익 난 거만 올려서 수익 자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실전 공부방에서 매매가 끝나면 그 끝난 걸로 가지고 손실이면 손실, 수익이면 수익 난 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전 공부방에 계시는 그 지금 저를 제외하면 1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 났는데 그걸 빼놓고 차트 공부방에 올렸으면 진작에 어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든지 거기에 댓글이 달릴 거예요. 왜 수익 손실 나는데 왜 그건 안 올리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어차피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도 뭐 의미 있는 그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독이랑 알림 딱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올려둔 영상 잘 보시면서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차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고 다음 영상은 미국 주식 종목 하나 잡아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 뭐 또 채권, ETF 뭐 할 거 없이 다 차트로 그려지는 거는 뭐든지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의미 있는 또 차트를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